안녕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좀 그 블라인드라는 거기 커뮤니티 인터넷 그거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봤는데 거기서 그 회사 생활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들어가서 좀 이렇게 봤는데 뭐 참 사람들이 특히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어, 뭐 제가 예전에 회사에 있었을 때랑 뭐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고 막 진짜 막 심하다 할 정도로 막 별의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뭐 예, 차마 이게 말을 못하지만 입에 담지 못할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진짜 그렇게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이제 온라인상 익명이기 때문에 뭐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얼추 그런 어찌 됐든 뭐 본인이 그렇게 느꼈던 상황이면 뭐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라도 조금이라도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100%막 소설을 지은 건 아닐 테니까. 뭐 100% 소설로 짓는 분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고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 그런 어떤 맥락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글을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뭐 사실 예전에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막 블라인드 보니까 막 별의별 일 다 있고 특히 뭐 직장 생활에서 막 누가 은따를 시키고 왕따를 시킨다 뭐부터 해서 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태클을 거고 특히 업무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뭐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사무실에서 손톱 발톱을 깎질 않나? 에, 참, 뭐, 그거부터 해서, 뭐, 쉬는 시간에 잠을 자고 있는데, 뭐, 대충, 뭐, 조금 누울 순 있죠. 근데, 뭐, 솔직히, 뭐, 밥 먹고 나면, 뭐, 점심시간, 뭐, 길지 않잖아요. 많아 봐야 뭐, 한 30분? 뭐, 그 정도 남잖아요. 그때 이제 잠깐, 뭐, 조는 건 괜찮은데, 대놓고 옆에서 막, 코를 막 심하게 불면서 잔다던가, 뭐, 아니면 업무를 할 때 옆에서,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렇게 적당하게 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 근데 무슨 화가 난 사람처럼 막 그냥 쾅쾅쾅 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기도 하고 뭐, 뭐,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뭐 별의별 진상 다 만나시고 예, 그렇더라고요. 특히 어쨌든 회사 생활 쪽 그 카테고리 보면 진짜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좀 느꼈던 거는 이거는 제 생각이긴 한데 뭐 원래부터 그래 왔긴 했지만 좀 뭐랄까 요새 조금 더 젊은 친구들이 조금 더 지능적인 것 같아요. 확실히 뭐라면 제가 우연히 사실은 좀 아니다 이건 좀 말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한번 우연히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아주 전혀 그렇게 생기지 않은 그냥 초롱초롱하고 그렇게 막 환하게 웃고 이렇게 맑은 그런 젊은 사람들이 이 뒤에서 자기들끼리 뭐 다른 동료를 막 까거나 막 그런 식으로 대놓고 또 까지는 않죠. 직접적으로 자기가 또 책 잡힐 일이 생기니까 돌려서 은근슬쩍 돌려서 까는 식으로 또 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참 그래 힘들게 산다. 아휴, 근데 근데 그 정도면 괜찮은 지금 조건에서 하고 있는데 왜 서로 그 좋은 조건 속에 살면서도 왜 서로 왜 이렇게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돌려 까냐? 그것도 또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까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교활하게 간접적으로 돌려서 까냐. 그래서 그거 보니까 더 사람에 대한 막 그런 어떤 뭐 이렇게 어떤 믿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이제 애들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점점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점점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거를 그렇게 가르치고 방치한 부모도 잘못이고 이 사회도 뭐 잘한 건 없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저도 그렇게 잘한 건 없고 물론 저는 솔직히 최선을 많이 다했긴 했지만 솔직히 남들보다 더 최선을 다했다 생각하거든요. 전 솔직히 누구랑 얘기를 해도 여기서 어떻게 더 하냐 내가 이럴 정도로 저는 했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는 사람에 대한 그런 게 생긴 거고. 근데 뭐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유튜브에서 보니까 어떤 분은 직장 은퇴하고 나서 이제 아예 조직 생활에 이제 지긋지긋하셔서 죽어도 이제 조직 생활은 안 하실 거라고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도 나름 그래도 꽤 괜찮은 회사에 다녀서 그래도 꽤 좋은 그, 그 어떠한 그 직책까지 맡고 이렇게 높으신 곳까지 올라가신 분들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구나라는 걸 보면서 역시 뭐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뭐랄까 좀 뭐 저번에 얘기했지만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아니 뭐 직장뿐만 아니라 좀 자기가 그래도 일명 좀 잘 나가셨던 분들 평균이거나 평균 이상의 어떠한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사셨던 분들은 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게 성격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성격이 좀 타고나게 좀 뭐랄까 좀 타고나게 무덤덤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거나 아니면 적응력이 빠르신 분들은 확실히 그런 쪽에 자기가 나름 평균 이상의 삶을 지위를 누리고 사셨다가 이제 훨씬 이제 평균 이하의 어떤 힘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저는 그 말도 사실은 조금 그렇긴 한데 사실은 근데 우리 사람들이 뭐 직업에 귀천이 어딨어 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귀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거든요.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본인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약간 선비처럼 생각을 하면서 막상 자기가 그 일을 하면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하도 많이 봐서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말은 저는 사실 조금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남들은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걸 많이 느끼는데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본인이 누렸던 그 지위보다 좀 더 훨씬 못한 환경에서 일을 하거나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무덤덤한 사람들이거나 적응률 높으신 분들은 또 금방 또 잘 본인의 어떤 상태 이런 거 메타인지를 확실히 높여서 그냥 또 일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대부분 분들이 어 약간 현타가 왔다고 해야 되나? 약간 현타가 오시면서 뭐 심지어 자발적인 퇴사를 하신 분조차도 비자발적 퇴사는 뭐 당연히 좀 많이들 힘들어하시고 적응 못하시고요. 근데 자발적 퇴사를 하신 분들조차도 말만 뭐 내가 난 적응할 수 있어 난 내 인생을 살 거야 이렇게 넓은 직장이라는 좁은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넓은 인생을 살아야지 하면서 난 할 수 있어 호기롭게 나왔다가 뭐 한 2, 3년? 뭐 한 3, 4년 버티면 이제 다니시다 보면 이게 생각보다 이게 또 현실이랑 자기가 알고 있던 거 좀 다르구나라는 걸 이제 직감적으로 좀 깨닫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많이 좌절도 하시고 이제 뭐 별의별 일이 생기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고상한 성격들이 자기가 그렇게 저주했고 편협하다고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인성과 성품으로 또 돌아오더라고요. 본인이. 근데 본인은 또 그걸 인지를 못하겠죠. 사람은 내로남불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제가 이제 저는 처음에 아 이게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확실히 사람의 인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지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확실히 100% 공감을 할 수가 없었구나. 이거는 확실히 있었고 그 두 번째로는 그냥 말로만 그랬던 거였구나. 말로만 그랬던 거였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됐고 결국 내로남불인 거죠. 네. 그래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게 저도 제가 이 한 분야에 있어서는 아니 뭐랄까 저도 뭐 엄청 긴 세월을 일한 건 아니지만 뭐 알바도 해보고 뭐 회사도 운영을 한번 창업해서 운영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직장도 다녀봤고 직장도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대기업 비스무리한 중견급 이상으로 해서 다니고 그다음에 뭐 중견기업, 중소기업, 그다음 소기업 뭐 그렇죠. 소기업까지 다 다녀봤고 그리고 한 분야의 어떤 뭐 업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들도 한번 다녀봤고 그래서 등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지금은 또 뭐 다른 걸 또 하기도 하면서 좀 직장도 비슷한 거 다니고 있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하면서 느낀 거지만 아, 뭐 예를 들면 한 직장에 오래 다니신 분이가 직장인으로서 오래 다니신 분, 아니면 뭐 자영업으로만 오래 하신 분, 뭐 사업으로만 오래 하신 분, 이렇게 되면 이게 그 각자 입장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다 이게 불행 중 다행이지만 저는 뭐 그거를 그래도 조금 어린 나이에 그거를 다 겪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고요. 근데 또 이게 사실 또 웃긴 게 내가 만약에 내가 예를 들면 직장인이었다가 예를 들면 뭐 사업을 했다라고 했을 때 사장이 된 거죠. 근데 직장일 때는 사장의 마인드를 사실은 100%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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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이해해봤자 한 75%? 정말 잘 이해해봤자 한 70% 정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 30%면 적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30%가 생각보다 큽니다. 예, 근데 직장인일 때는 그 사장일 때 그 마인드를 그렇게 100%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장인은 이 사장에 대해서 함부로 속으로 평가하거나 뒷담화를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겠죠. 뭐 친구가 됐든 동료가 됐든.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또 사장은 사장만 하신 분들은 또 직장인들의 마음을 또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이거는 뭐 저만의 느낀 감정일 수도 있지만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이거는 제가 직접 본 거는 아니에요. 그냥 저도 좀 그렇게 느꼈고 그러지 않을까 그냥 싶은 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직장인이었을 때는 이 사업자의 마인드를 저는 또 성격상 상대방을 엄청 이해하려고 노력한 스타일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한 80% 정도? 그 정도 한 75%? 그 정도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나머지는 25%, 20%는 이해를 전혀 못했거든요. 제가 알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사장이 됐어요. 사장이 돼 보니까 이제는 확실히 사장의 마인드로서 일을 하게 되니까 사장들의 그걸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장이 되니까 이제 그 직장인들의 그 애환이나 그런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그래서 저는 직원을 이제 채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직원이 어떤 걱정을 하고 있고 어떻게 뭐 이거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어떤 게 이 직원 입장에서 더 좋을 거고 그런 거를 엄청나게 직원이 본인 자신 인생을 걱정하는 것보다 제가 직원 인생을 더 많이 계획을 해주고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직원이 일단은 이쪽 분야로 왔기 때문에 이쪽 사업하는 분야로 왔기 때문에 이 직원이
일단 우리 회사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직원이 먼저 잘 되는 게 중요하다. 이 직원이 혹시라도 우리 회사를 떠나서 이직을 했을 경우까지 생각을 해서 이런 경험을 쌓게 해서 커리어를 쌓게 해주고, 그리고 실질적인 업무는 이 정도 강도에서 사실 제가 하는 그 직원한테 시켰던 강도는 거의 그냥 하하였어요. 왜냐하면 초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부러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여기 사실 뭐 사업에서 배우는 건 일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학습이거든요. 학습. 그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많이 줬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루에 제가 시키는 업무는 하루에 초반에는 좀 시켰지만 그 초반이라 봤자 뭐 두세 달이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거의 뭐 맘만 먹으면 뭐 한 20분이면 하루 20분만 업무를 하면 끝나는 정도 수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20분만 일을 하면 나머지는 그냥 자유 시간인 거예요. 예, 거의 이거를 제 지인한테 얘기를 하니까 야, 완전히 지금 그 사업장은 완전히 꿈의 직장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정도로 이렇게 해줬거든요. 걔가 뭐 걔 커리어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업무 시키고 이렇게 하고 도움이 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고 진짜 정말 예, 그런 식으로 그래 했는데, 근데 이제 아니다 다를까 이제 잘해주니까 그것까지 다 뭐 챙겨주는 건 또 모르죠. 모르니까 이제 뭐 예, 이제 막 속된 말로 뭐 기어오르더라고요. 뭐 기어오른다는 게 좀 잘못된 표현일 수 있지만, 예, 뭐 제가 꼰대일 수도 있지만 그 친구가 저랑 나이가 뭐 아주 많게는 차이는 안 났지만 그렇다고 적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도 뭐 완전히 네, 그렇습니다. 예. 누가 봐도 무례한 행동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예. 그거를 이제 그것도 겪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첫 직원이기도 하고 해서 정말 정말 바보같이 그런 무시당하는 상황에서도, 사장인 제가 막 바보같이 무시당하는 상황에서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막 도와주기도 했거든요. 별거 아닌 거 해도 제가 정말 칭찬도 많이 하고 정말 이렇게 인생 플랜을 맞춰서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근데 모르죠. 에, 자기 개발할 시간도 충분히 주고 막 뭐 사람들과도 많이 만나라, 우리 회사를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막 그런 식으로도 막 했었어요. 근데 그 제 뜻을 지금은 알겠죠. 지금은 돌이켜보면 지금은 이제 바보가 아닌 이상 알 텐데, 뭐 어쨌든 그런데도 그 직원의 입장에서는 제 그 마음을 전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또 사람이 마음이 간사한 게 뭐 그렇게 해서 했다가 제가 이제 사업을 매각을 하고 이제 또 다시 직원으로 이제 돌아오니까 이게 이제 올챙이적 생각 못 한다고 또 근데 사실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일단 직원으로 있다가 사업주가 됐고, 그 사업주로서 정말 직원의 입장에서 100% 최선을 다했거든요. 정말 내가 놓치는 부분이 없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막 정말 막 분석까지 하면서 걔 모든 인생 커리어랑 플랜까지 다 짜고 나서 그렇게 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다시 직원이 되니까 제 이제 뭐 상사나 뭐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 내가 했던 것 사업주로서 내가 했던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비스무리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그런 약간 보상 심리라고 해야 되나? 사실 전 이거 보상 심리라고 안 하고 어느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랬기 때문에 직원한테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거군요. 했던 거고요. 근데 또 현실에 또 다시 제가 직원이 돼서 해보니까 예전에 제가 직장인으로서의 그 받았던 대접, 그것보다 더 못한 상황으로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는 그럼 나는 뭐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주위를 보니 제가 그 사람들 마음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근데
보통 저와 같은 이런 프로세스를 거친 사람들은, 그러니까 직원이었다가 사업주였다가 다시 직원으로 돌아오신 분들은 좀 그래도 좀 마음가짐이 사업주 마음도 같이 고려를 하는 마음으로 변하긴 했지만 그래도 또 다시 또 직원 위주의 마인드로 조금 변한 게 보이더라고요. 예. 사업주를 그래도 전보다는 이해를 해주는 마음이 커졌긴 했지만 여전히 또 자기가 다시 직원이 되니까 또 직원 위주로의 마인드로 변하고, 그 전에 또 자기가 사업주였을 때는 또 이제 또 직원을 이해를 하지만 또 사업주로서의 마인드가 훨씬 더 커서 이기적인 사업주의 마인드로 또 변하고.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자기가 본질은 그거 같아요. 뭐 저는 좀 특별한 경우로 그걸 정말 최선을 다했긴 했지만 저 같은 사람이 주위에 아무리 물어봐도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같이 사업하셨던 분들 다 모든 걸 비교를 해도, 케이스로 비교를 해도. 근데 그 모든 대부분 사람들이 뭐 아까 말했던 뭐 직원이 됐든 뭐 사장이 됐든 뭐 자영업을 하든 프리랜서를 하든 뭘 하든 결국엔 그걸 자기가 다 거치고 겪어본다고 한들 결국에는 사람이 태생이 교활하고 이기적이어서 그걸 다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람이 그 입장이 되면 또 그 입장에만 몰입해서 이기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저는 그걸 다 겪으면 그래도 남들처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나처럼 좀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커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결국에는 본인의 입장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다 겪었으면서도. 예.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예를 들면 다시 직원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면 그 사업자의 마인드를 이해를 하지만 그 사업주가 또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생각이나 그리고 어떠한 무슨 이득을 챙기는지 무슨 손해를 회피하려고 하는지 뭐 등등 이런 거를 그래도 일반 직원이었을 때보다는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해주고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설사 사업주가 어느 정도 피해를 보더라도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기적으로 그걸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그걸 많이 느꼈고, 뭐 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뭐 속으로 하는 얘기기도 하고 이제 가끔 얘기도 하지만 아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도 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조금 그게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본성이 어쩔 수 없는 건가? 사실 이거를 통해서도 제가 더 그렇게 느꼈던 거거든요. 인간의 본성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참 그렇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좀 갑질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직장 같은 데서. 뭐 직장이 됐든 뭐 어디가 됐든 뭐 항상 있지만 그냥 또 한편 또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사실은 본인이 갑질하는 거를 모르시는 경우도 많아요. 많고 그게 당연한 거니까 자기 그 지위에 있어서는. 근데 그게 사실 갑질인데 뭐 예를 들면 뭐 이거를 갑질이냐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야 저거 뭐 있어 하면서 야 저거 좀 봐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냥 발로, 손으로 아니고 발로 툭툭툭 저기를 가리키면서 저거 뭐해? 예,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를 갑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정확히 뭐라고 딱 목소리도 굉장히 조그맣게 뭐라고 정확하게 지시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알아서 무슨 제가 무슨 초능력자가 돼서 그 사람 뭐 마음을 다 이해를 해서 정확하게 손으로 표시도 안 해주고 그냥 발로 툭툭툭
가리키면서 그냥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에, 뭐, 저는 어쨌든 좀 기분은 안 좋았어요, 사실은. 예, 뭐 그런 경우도 너무 많고, 막 그냥 뭐, 예,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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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실 또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또 얘기하면 또 뭐 괜히 좀 그럴까 봐.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뭐 그리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렇게 갑질하시거나 그렇게 좀 무례한 것도 아니죠. 그건 개념이 없는 거죠. 개념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 보면 특히 이제 좀뭐 직장 상사가 됐든 아니면 좀 자기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면 속으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어떻게 보면 불쌍하다. 불쌍하고 저렇게 현실을 모르는구나. 언젠가는 뭐 직장이 됐든 자기가 소속된 곳에서 이제 퇴사를 하고 나올 텐데 그럴 때 어떻게 적응하려고 그러냐. 밑에 있는 애들은 나도 이렇게 겨우 참아주는데 내 밑에 있는 애들은 그러면 아예 그냥 참아주지도 않고 완전히 복수하거나 제대로 어? 어쨌든 제대로 안 좋게 행동을 할 텐데 그럴 때 어떻게 버티려고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나가야 될 시기인데 본인이 이제 퇴사를 해야 될 시기가 이제 점점점 카운트다운이 올 텐데 그거를 지금이라도 연습을 해야지. 좀 겸손해지려고 이렇게 연습을 해야지. 나중에 퇴사하면 이거 적응 절대로 못하는데 아유 어떡하냐 막 이런 불쌍한 생각도 들어요. 불쌍한 생각도 들면서도 그래 너는 나 몇 번을 이렇게 참아주고 이해해 주려고 했는데도 그에 대해서 끝까지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그래. 아휴, 난 이거 할 만큼 너 용서해 줄 만큼 해줬고 해줬는데 너 나중에 이제 퇴사하면 아휴, 너 많이 힘들어질 거다. 그때 가서 울지나 마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적응 다들 못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음, 예. 앞전에 얘기했듯이 뭐 특히 비자발적 퇴사하신 분들은 진짜 적응 잘 못하시고요. 최소 1년은 적응 못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2년차, 3년차부터는 적응을 했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 계속 응어리를 가지시면서 사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자발적 퇴사하신 분들은 호기롭게 뭐 나는 괜찮아라고 하지만 한 2, 3년까지는 또 본인의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또 버티시더라고요. 뭐 길면 뭐 3, 4년?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많이 좌절을 겪고 자기가 정신적인 의지력으로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지만으로는 이게 안 되는 부분도 있구나라는 거를 많이들 깨달으시면서 또 다시 낙담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아니면 또 다시 자기 어떤 지위 상승을 위해서 뭐 다시 뭐 자영업을 한다던가 대부분 자영업 많이 하시죠. 자기가 다시 사장이 돼서 뭐 이렇게 한다던가 그렇게 하겠어.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엔 또 몸이 지쳐서 저희 젊은 나이가 아니죠. 몸이 지친 상태로 전혀 새로운 일을 그것도 거의 쉬지 않고 그것도 저번에 무시당하지 못했던 무시당하면서 그렇게 동시에 여러 가지를 겪으니까 당연히 몸이 탈나기도 하고 또 결국 오래 못 하세요. 또 그런 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음. 뭐 직장 다녔을 때는 역시 의지만으로는 안 돼. 내 주변 환경을 세팅을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셨던 분들이 막상 자발적 퇴사를 하시고 자기가 그렇게 세팅을 만든다고 하지만 그게 세팅한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본인의 의지력 그렇게 되다 보면 또 본인의 알게 모르게 또 본인의 의지력 의존하게 되는데 그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또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뭐 환경을 완벽한 세팅을 하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운도 많이 따라주고 하면 또 바뀌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 아니긴 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아마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렇고요. 뭐, 그렇습니다. 요새는, 요새 잠을 자도 피곤이 잘 안 풀리는데, 이거를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좀 해야겠죠. 잠을 좀 잘 자도록 좀 노력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뭐 영상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